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왜 추천템 몰아보기냐면 제가 작년 말부터 좀 많이 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이유 모르시는 이유 좀 사연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래 쉬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런 많은 제품들을 소개를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니 너무 또 많이 미뤄질 것 같아서 오늘 헤어랑 이 바디 편을 시작으로 좀 최대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정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샴푸 얘기부터 바로 할게요. 우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소개했던 그런 샴푸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은 그대로 다 지금도 추천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있으면 살 필요 없이 그냥 쭉 쓰시고요. 다만 저부터 지겨워서 계속 쓰던 것들을 쓰지 못하고 갈아타기도 하고 뭐 거의 신상 위주죠. 그런 것들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된 것들 그리고 그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오늘 추가할 거예요. 고가부터 저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먼저 이거 필립비 샴푸 질문이 너무 많이 왔어서 잠깐 좀 얘기할게요. 일단 필립비 얘는 추천 아니고 비추천입니다. 뭐 연예인 샴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청담동 살롱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담동 살롱에서 제가 직접 구입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10만원대 후반인가 거의 뭐 20만원대 줬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션 뭐 쇼핑몰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초반에 막 한 20만원대씩 했어요. 근데 직구도 막 뜨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저는 완전 써보고 대실망. 비추천입니다. 요거 비추천. 이것도 써봤어요. 비추천이에요. 제가 이거를 샵에서 구입할 때 샵에 있는 동생들이 저보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써보고 싶다고 하니까 정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덜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제가 아무래도 뭐 욕을 해도 내 돈 쓰고 당당하게 욕을 하죠. 이런 약간 주의라서 굳이 제가 말리는데 샀어요. 근데 아무튼 샴푸 요 두 개랑 이 컨디셔너 요거까지 제가 다 구입을 했는데 저는 다 별로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유 왜 별로였는지를 꼭 들어야겠다고 하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추천은 아닙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제품이 필립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약간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은 또 혹은 살롱 제품 가격대 있죠? 그런 거는 부담 없이 사서 쓰실 정도의 여유가 있으셔서 가격대가 좀 높은 두피 케어 샴푸를 찾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니즈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보자면 뭐 살롱 샴푸, 백화점 샴푸 등 좀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면 저는 아베다의 이 인바티 라인 요 색깔 좀 통죠?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0ml 한 통에 백화점 택이 붙어 있어요. 49,000원. 한 5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1000ml. 1000ml 지금 백화점가가 196,000원이에요. 비싸죠. 이게 집에 컨디셔너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를 한 2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꽤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블로그에서 만났을 때부터 고가의 어떤 그런 살롱 샴푸 같은 거 많이 써봤지만 진짜 샴푸가 막 20만원대 이렇게 이 가격을 할 일인가 싶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돈이 되게 많으셔. 막 여유가 넘치신다 그러면 돈을 많이 써주세요. 돈 많이 쓰는 건 좋은데 그때 괜히 돈 있다고 막 어설픈 거 그냥 막 다 사지 마시고 이왕 돈을 쓰시는 거 좋은 거를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에서 뭐 시슬리 샴푸 이런 거 살 바에는 이 아베다의 인바티 라인을 꼭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뉴얼 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리뉴얼 전이 요거예요. 리뉴얼 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약간 색상 바뀌고 울트라라는 말이 제품명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저는 충분한 시간 동안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써왔는데 비싼 것만 빼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비싸다고 강조하냐면 이게 요렇게만 보면 뭐 한 5만원? 보통 뭐 미용실 다 그렇지 않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19만원대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되게 크잖아요. 1000ml. 이런 거 집에 갖다 놔봤자 샴푸를 정말 많이 쓰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쓰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비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혼자 사신다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소비량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베다에서 제 돈 주고 사서 쓰는 샴푸와 컨디셔너는 이 방금 보여드린 인바티 라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인바티 라인 중에서도 뭐 리치 이런 게 아니라 라이트 타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두피와 모발 상태를 떡지게도 하지 않고 건조하게도 만들지 않고 두피 상태를 너무나 밸런스 있게 되게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렇게 대용량을 사시면 여기 그냥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 펌프는 증정을 받거나 따로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품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영상이 지금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길게 안 할게요. 궁금한 거는 관련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댓글로 물어보세요. 샴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또 굉장합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샴푸를 대하는 그 기준이 저랑을 좀 맞는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두피 케어 우선이고 탈모 샴푸 뭐 이딴 거 그런 거 세상에 없는 거 아시죠? 그냥 다 마케팅이에요. 뭐 탈모를 해결해주는 샴푸가 있다 이게 아니고 좋은 샴푸를 잘 써서 두피가 잘 관리가 되고 케어가 잘 되면 그 두피 밸런스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지나친 모발 탈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탈모의 근본 해결을 샴푸가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탈모의 근본 해결을 하시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영양 그리고 그 영양이 두피로 잘 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습관을 바꾸고 좀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두피 관리에 좀 집중된 그런 샴푸들을 써보면 아무래도 좀 모발 케어에서는 아쉬움이 좀 느껴질 건데 그때는 컨디셔너나 두피 마스크 같은 거 같이 써달라고 제가 늘 추천을 같이 하는 편인데 짧은 남자 머리 정도면 좋은 두피 샴푸의 경우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샴푸 하나만 써도 충분히 좋아요. 이 아베다 인바티 같은 경우도 남자가 쓴다 그러면 샴푸만 써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컨디셔너까지 같이 썼는데도 뭔가 모발 컨디셔닝이 아쉽다. 그때 모발에만 좀 더 보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드라이하기 전후로 에센스나 세럼류 같은 거 발라서 모발을 두피와 반드시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두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두피 모발 케어이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뭔가 이 추구미가 다르면 제발 저를 참고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를 생각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 2009년 완전 한 15년 전 8월에 제 블로그를 통해 소개를 했던 태고템 109번째 제품이 뭔지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때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추천을 해왔던 제품이 바로 르네이테르의 이 포티샤 샴푸입니다. 요거는 지금 새 제품이에요. 쓰던 걸 지금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옛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쉬지 않고 얘를 쭉 계속 써온 거는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뭐 다른 좋은 것도 많이 출시가 돼서 그걸로 갈아타기도 하고 테스트하느라 그런 것도 있는데 사용감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 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쓰다가 얘가 그 사이에도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확실히 리뉴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이렇게 튜브 타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구입을 해서 써봤더니 거품도 확실히 달라지고 사용감도 예전보다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마니아들이 많았지만 거품 되게 더 안 나고 조금 뭔가 뻑뻑한데도 좋다고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되게 좋아졌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딥 클렌징이 되면서도 이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가 되게 대단한 게 뭐 지금은 남녀 모두 다 탈모가 이슈다 보니까 두피 샴푸를 표방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널렸지만 그 옛날에는 수많은 샴푸들이 거의 다 그냥 모발 거렸어요. 다 모발 관리 위주였어요. 그럴 때 얘가 거의 유일하게 두피 관리를 외쳤던 그런 브랜드예요. 두피 샴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포티샤만 쓰는 것보다는 이 딥클렌징과 이 보습 샴푸를 같이 퐁당퐁당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토니시아 샴푸인데 약하고 되게 가는 그런 모발에 사용하는 영양 샴푸지만 영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전혀 리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써주면 되게 두피 밸런스가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네 둘도 컨디셔너가 있어요. 요거 포티샤도 이렇게 컨디셔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토니시아도 이렇게 컨디셔너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성인용 샴푸를 쓰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요거 토니시아로 머리를 감아요. 사용한 지 좀 됐는데 근데 이걸로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컨디셔너 같이 안 쓰고 샴푸만 씁니다. 근데 이걸로 젖은 머리에 거품을 내잖아요. 몸은 이미 다 젖어 있고 그럼 그 거품으로 머리 막 감다가 그냥 그걸로 바디워시까지 그냥 다 해버려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막 그 리치한 헤어 마스크 필수로 막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청담동 살롱 케어라 그러면서 살롱 제품이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이미라는 거를 추천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청담동에 이 호이미가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시세이도급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일본 헤어 제품 전체가 다 죽었다고 봐도 돼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제약회사의 어떤 그 리베이트 같은 거 뭔지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그런 거대 브랜드들이 유통을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용실 선생님들 가끔씩 보면 해외 연수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수 누가 보내줄 것 같아요? 샵 원장님이 보내줄 것 같아요? 뭔 돈으로 절대 아니고 손님들한테 어떤 헤어 제품을 많이 팔면 그 헤어 제품 회사에서 연수를 해외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특정 회사의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샵에서 막 많이 팔아주면 그 직원들 해외 연수 같은 그런 대가성 어떤 이익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브랜드의 제품 위주로 좀 몰아서 막 집중적으로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청담동 살롱에도 옛날엔 제품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양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샵을 꽤 여러 군데를 좀 간보듯이 다양하게 좀 돌아다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샴푸를 몰랐습니다. 바로 요거 생긴 건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샵이 있더라고요. 로아스 허브 샴푸 블랙 모이스트라는 제품이에요. 되게 보면은 묽어요. 액체처럼 되게 묽어요. 묽은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너무 묽어서 쓰기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이랑 제 남동생 집에 놀러 가서 자게 됐는데 제 남동생이 미용실 하잖아요. 미용실 하는데 집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이 샴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게 되면서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이걸 딱 썼는데 진짜 자세히 보지도 않고 컨디셔너 없이 샴푸만 썼어요. 이 정도 제 짧은 머리 단발머리 기장에 샴푸만 딱 썼는데도 벌써 뭔가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다르다. 샴푸만 보통 쓰게 되면 두피 샴푸 같은 거 썼을 때 제가 컨디셔너를 안 하면 되게 모발이 좀 더 아무래도 좀 뻣뻣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너를 쓰는데 이거는 샴푸만 딱 쓰고 드라이로 말리고 나왔는데도 뭐라 그럴까 모발이 완전 부들부들한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훨씬 다른 두피 샴푸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느낌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본 건데 샵에서 손님들 머리를 감길 때 쓰는 거래요. 더 충격적인 거는 몇 년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남매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공유를 안 합니다. 저도 남들이랑 훨씬 많이 공유하지.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뻔히 알면서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이렇게도 늦게 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도 걔 샵을 다니니까 분명 저도 이걸 써봤을 건데 보통은 샵들이 두피 케어, 모발 케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온 손님들 외에 그냥 샵에 오시는 일반 커트 손님 이런 샴푸 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걸 샵에 있어본 제가 잘 아니까 저는 그냥 머리 감겨줄 때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준다고 사지 말래요.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막 길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할 때 보니까 트리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용기는 진짜 하나도 비싸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를 살 때 제 남동생이 저한테 트리트먼트는 사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한 정도는 아니다. 막 그렇게까지 돈 줄 거 아니다. 근데 또 저는 제가 사보고 느껴보고 후회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같이 샀는데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나쁘지는 않고 같이 써도 무방한데 문제는 이 토출구가 좀 구멍이 폼 클렌징처럼 되게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면 조금 많은 양이 나온다. 그 정도 아쉬움?
제 동생이 왜 이거를 저한테 굳이 사지 말라고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샵에서 다양한 손님들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쓸 때는 이 컨디셔닝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손님들이 막 만졌을 때 막 기분 너무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을 보통 대부분의 샵들이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베다 제품 같이 이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써도 막 이 모발 케어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컨디셔너 효과를 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 자체도 두피 케어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막 모발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같이 여러분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머리가 긴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발 케어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것들을 더 발라주셔라. 저는 이거를 국내에서 직구로 좀 비싸게 샀는데 남동생이 본인 샵에서 쓰는 거 살 때 대용량으로 보세요. 샴푸 방금 똑같은 거 2000ml짜리예요. 이거를 구해주고 그랬어요. 일본 여행을 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일본의 온라인 제품을 여러분 묶는 숙소로 주문을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두피가 막 기름지고 뭐 두피도 모발도 막 떡져서 막 검색을 해. 그러다 보면 무조건 헤어 유막이라는 키워드에 결국에는 이르게 될 텐데, 오늘 잠시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에 되게 많이 써먹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샴푸를 팔아먹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관련해서 검색하면 헤어 유막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겁주면서 엄청 심각한 그런 문제인 양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되게 과도한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냥 두피에 기름기인 거예요. 뭐 천연, 여러분들의 천연 그런 개기름에다가 헤어 제품들의 그런 실리콘 성분, 피막 혹은 좀 과도한 유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고 뒤엉켜가지고 기름져 있는 걸 보통 이렇게 뭐 헤어 유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제대로 쓰고 계시다 그러면 헤어 유막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시다시피 모태지성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지하게 또 얇은 모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샴푸들을 되게 극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피막 코팅 그런 기능이 있는 샴푸들을 아주 그냥 귀신같이 제가 찾아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추천도 안 하고, 제가 추천을 해왔던 그런 두피 샴푸들은 다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도 나는 뭐 개기름이 자꾸 생겨. 그런 증상을 느끼면 샴푸를 무지하게 갈아타시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좋은 걸 놓치거나 좀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피가 일단 일시적으로 유난히 일시적이니까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더 기름지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께서 당장 바꾼 그런 샴푸를 좀 탓하기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와 식습관 그리고 수면에 단기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지 요거를 먼저 따져보세요. 얼굴에 여드름이나 이 피지 심하게 만드는 식습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두피까지 같이 기름지게 합니다. 늘 그래요. 더불어 항상 어떤 유지되는, 그냥 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도 수준의 그런 잔잔한 스트레스 말고 그 이상의 훨씬 큰 그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이 개기름을 정말 말도 못하게 폭발시켜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샴푸 아무것도 안 바꿔도 저절로 되게 좋아지고 진정이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게 알잖아요. 바로 당장 맘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샴푸, 지성 두피에 쓰면 좋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쓰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느끼는 개기름, 헤어 유막 이런 증상이 제품 때문인지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변화 때문인지 뭔지 전혀 감도 안 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두피와 이 모발의 변화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해. 그리고 나는 또 원래 지성 두피는 아니었어서 만약에 뭐 지성 전용 제품이 집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정확한 원인도 모르겠으니까 뭔가 좀 비싼 샴푸 같은 세트를 덥석 사기도 좀 그렇죠. 그럴 때는 대형 마트를 가셔서 요거 헤드앤숄더 다 들어봤죠?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요 헤드앤숄더의 요 딥클린 요 샴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거를 일주일 정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하나에 아마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인터넷으로는 보통 묶어서 팔기 때문에 비싼데 딸랑 하나 살 거면 그냥 마트 가시면 10,000원 정도? 요거를 집에다가 구비해 두시는 거예요.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런 시기에 이 샴푸를 일주일 정도만 사용을
해주세요. 이걸로 샴푸를 하실 때는 그냥 트리트먼트, 뭐 컨디셔너, 마스크 이런 단어가 써 있는 제품, 이런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끊어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 추천템만 쓰고 계신 게 아닐 거라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 헤어 유막을 조금 더 안 좋게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다 끊고 이 샴푸만 써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요거 샴푸 하나만 딸랑 쓰고 끝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모발이 조금 길다, 뭐 한 요 정도만 내려오더라도 아무래도 좀 컨디셔닝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이 샴푸만 썼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두피 쪽, 두피에 닿는 쪽은 다 빼고 요 정도부터 이 아래, 이 아래쪽 아니면 요 머리 짧다 그러면 여기 모발 끝쪽 위주로 노워시 트리트먼트 같은 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만 추가로 사용하면 아마 이 아래쪽은 크게 불편함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헤드앤숄더의 이 딥클린 샴푸는 뭔가 두피의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서 개선시켜준다기보다는 그냥 싹 씻어내는 그런 샴푸로 헤어 유막에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라서 상태가 개선이 된 이후에는 개선이 됐는데 두피에 뭐 계속해서 이거를 매일 사용을 하시는 건 전 추천하진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두피가 밸런스가 깨져서 건조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스페셜 케어로 쓰시라는 뜻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요즘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개나 소나 샴푸 사업,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각 시대마다 결혼을 앞두고 과거 세탁, 직업 세탁에 이런 쪽으로 이용되는 업종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품 사업이 이 커리어 세탁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를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적은 돈 들여서 사업가, 기업가, 뭐 사장님 뭐 이런 거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후진 제품들, 말도 못하게 좀 후진 것들이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덥석 사서 쓰지 마시고 제품을 잘 거르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잘못된 샴푸법도 이 유막 비슷한 그런 증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요즘 고농축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충분한 희석이 없이 샴푸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각자 여러분들 우리 뭐 다 샴푸 습관이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샴푸를 손에다가 한 번에 오늘 쓸 양을 막 다 짜요. 그런 다음에 거의 이걸 바로 어디로 가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 이쪽, 이 정수리 쪽에다가 바로 얹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물 살짝 묻혀가지고 부비부비해서 이 샴푸 거품을 막 퍼뜨리는 이런 샴푸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 고농축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딱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이게 고르게 안 퍼질 수가 있고, 일부분은 그 양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못 껴내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여물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만, 특정 여기만 이상하게 거기만 어디가 좀 떡지는 느낌 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원인이 이건데, 귀찮게 매번 막 되게 어떤 병에 넣어서 막 희석해서 쓰라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이 샴푸를 손에 짰을 때 이거를 바로 한 군데로 덥석 가져가지 말고 짰죠. 2손 정도로는 비벼줘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처음부터, 비비기 전부터 나눠서 최대한 찍어놓고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면 한 군데의 그 고농축 샴푸가 되게 뭉치는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되게 집중해서 떡지는 그 뒤통수 잔여물, 이 사례가 은근히 많았어요. 샴푸 묻힐 때 이렇게 퍼뜨려서 찍는 것만 해줘도 부분적으로 떡지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헤어 에센스, 세럼, 노워시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도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것들, 단종 안 된 거 되게 많잖아요. 케라스타즈라던가 등등 그런 것들 그대로 다 추천을 합니다. 잘 쓰고 계시는 거면 쭉 쓰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아베다의 요 인바티 라인, 앞에 샴푸 같은 라인이에요. 요거에 여기서 리브인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이 제품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추천을 해왔던 그 아베다의 리페어 크림 있죠. 드라이 전후로 다 쓸 수 있는 거, 그거 그 노워시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죠. 얘도 그거만큼 좋더라고요. 그거보다 이게 더 가벼운데 좋아요.
그래서 모발이 긴 분들은 케라스타즈나 뭐 아베다에 제가 먼저 추천했던 리페어 크림 같은 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길이가 이 중단발보다도 짧아. 그리고 뭐 모발이 되게 얇아, 수치 적어, 막 이런 분들. 그래서 좀 더 걔네들보다는 제품이 가벼우면서 그 효과는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을 쓰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모발이 되게 얇은데 샴푸는 아까 이것만 쓴다 그랬잖아요, 현재. 근데 이거를 컨디셔너 없이 이것만 쓰는데도 그냥 뭐 정전기가 전혀 없어요, 모발에.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 얘가 수영을 끝나고 오면 대체 거기서 무슨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모발에 막 정전기가 어마무시해요. 막 패딩이랑 붙어가지고. 그럴 때 제가 요거를 진짜 남자애니까 커트머리거든요. 진짜 극소량만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전기 완전 바로 잡히면서 모발, 그 얇은 모발인데 하나도 떡지지 않고 되게 그냥 정말 되게 딱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편분들 중에도 모발이 되게 가늘고 막 그런 분들 있으면 제품 좋아요. 모발 보호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써볼 만한 제품이 있어요. 르네이테리의 요거 까리떼 프로페셔널 에센스인데, 이것도 열보호 에센스입니다. 열보호 에센스는 왜 딱 하나만 딱 정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얼굴에 에센스 바르는 제품처럼 괜찮은 거를 막 여러 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각자의 모발 굵기, 뭐 모량, 그 모발의 길이에 따라 호불호가 너무나 갈려요. 그 호불호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후기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템 안에서 가능하면 다양하게 써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에 들어 누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막 되게 엉키는 모발을 막 스르르 풀어주는 그런 좀 리치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드라이 전에 발라서 열로부터 이 모발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충실한 거라. 저는 뭐 저처럼 짧아서 저는 또 머리도 빨리 자라거든요. 수시로 커트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뭐 손상되면 잘라버리면 되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는 늘 그 기장을 유지하신다 그러면 열보호 에센스를 필수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열보호 에센스를 쓰면 뭔가 좀 무겁고 떡지고 늘어지고 그러는 게 고민이다.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못 쓴다 그러면 이것도 꼭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둘 중에 근데 나 하나만 사야 돼, 골라야 돼, 그럴 때 가격이나 뭐 어떤 행사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골라 써도 되지만 나는 주로 머리를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만 머리를 말리고 끝이다. 그러면 요거 아베다, 요거 충분합니다. 근데 나는 머리를 드라이기로 적당히 말린 후에 뭐 모발이 길거나 단발이더라도 좀 고데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열 고데기 같은 사용을 좀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러면 요거를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헤어 제품들 중에 작년 연말에 제가 공구를 하려던 게 있었어요. 근데 조율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엎었습니다. 공구는 엎어졌더라도 제품이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소개를 했고요. 바디워시는 뭐 온라인 제품이나 백화점 신상들, 뭐 제가 관리실에 있는 그런 제품들까지 닥치는 대로 다 써보고 있는데, 제품력은 지금 너무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 용기, 디자인, 그런 또 향기 이런 데서 호불호가 엄청나다 보니까 제가 소개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제가 좋다고 해봐야 향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는 되게 뭐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바디워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움을 이길 만큼 뭐 제가 되게 미친 듯이 꽂힌 향기가 있다 그러면 또 막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를 할 텐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약산성 오일 클렌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한 게, 제가 집에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새 제품이 있어서 그 새 제품으로 이 영상을 찍으려고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꼭 꺼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같은 건 줄 알고 구매를 하나를 해놓으면서 잘못 샀나 봐요. 제가 집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까만 뚜껑인데, 그 까만 펌프인데 되게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저는 이거는 안 써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미지는 이 영상에 붙일게요. 요것도 지금 2층상의 제품인데 제가 흔들었는데 다시금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십 분이 지나도록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좀 신기한 제품인데, 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2층상을 흔들어서 섞어서 쓰고 또 가만 냅두면 다시 2층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2층상의 오일폼인데 세정력이 썼더니 약하더라고요. 얼굴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얼굴에 현재 뭐 바르는 것들이 그걸 썼을 때 다 뭐 제대로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잘 안 쓰고 몸에 써봤는데
바디 전용 제품이 아니고 얼굴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제가 딱 흔들었다 그러면 뭐 어디 저는 뭐 샤워볼 이런 걸 안 쓰니까 흔든 다음에 그냥 젖은 몸에다 이렇게 그냥 뿌려버려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샤워를 하거든요. 몸에다 그냥 문질문질한 거를. 근데 어릴 때 뭔가 엄마가 저 진짜 초등학교 막 이럴 때 우유 마사지 해주는 거랑 정말 너무 비슷한 그런 사용감이라서 진짜 전적으로 그냥 제 취향. 저는 너무 그 느낌이 좋고 사용한 후에 그게 다른 바디워시 대비해서 되게 촉촉해요. 몸이 되게 촉촉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무향 바디워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제품은 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라서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사용감은 우유 마사지 하는 그 딱 그 느낌인데 만약 여기에 뭔가 되게 녹진한 그 우유 아이스크림 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기 살결 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났으면 제가 진짜 눈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고 뭐 약간 그 일본 가면 그 홋카이도에 그 휘버터 아시죠? 약간 그 바다 밀크 그 향? 뭐 그런 향이었으면 제가 되게 더 강력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무튼 요즘 바디워시로 좀 그거를 재밌게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번에는 바디 로션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우선 제 불찰을 먼저 고백을 하자면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제품 얘기를 해도 뭐 나 다 알잖아, 뭐 다 써봤잖아 제가 큰 소리 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는 제품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중복 테스트도 엄청 하면서 정말 놓치는 게 없다. 막 이 자신감이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제가 완전히 놓친 제품이 있었습니다. 더레바이 블랑드의 이 제품 이미 뭐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리바이오틱 세라요 크림이에요. 이게 아마도 2020년쯤 출시됐을 거고 당시에 제가 이 제품 시딩을 받은 기억은 확실히 있어요. 이걸 제가 확실히 제 사무실에서 박스에서 까서 본 기억까지는 있는데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걸 제가 쓰긴 썼는지 뭐 안 쓰고 어찌됐는지 그 뒤로 약간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정말 뭐 놓친 건지 뭔지도 진짜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2024년 작년에서야 제대로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게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제품이 진짜 정말 대박인데 제가 이런 거를 딱 요 사용감을 제가 몇 년을 찾아 헤맸는데 시딩을 받고도 제가 이거를 놓쳤다는 것에서 스스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있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 아들은 이 제품을 얼굴에서부터 지금 전신까지 다 쓰고 있고요. 이게 50ml 얼굴용으로 출시된 건데 이거를 저와 남편과 제 아들이 셋이서 이 몸에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완전 뭐 이런 플렉스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다 보니까 이거 한 통 딱 꺼내잖아요. 진짜 금방 날아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레바이 블랑드에다가 원래 같았으면 마켓을 진행을 하자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싸게 많이 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용량 출시를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마켓을 해봤자 정가 기준에서 진짜 최대로 할인율을 받아도 뭐 50%대일 건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이 몸에 더 강력 추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거를 여러 통을 쓰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거면 이거를 여러 개 사기보다는 대용량으로 아예 처음부터 출시를 해서 애초에 생산 단가부터 낮추고 시작을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그 대용량을 가지고 마켓을 진행을 해버리면 기존 나와 있던 요거 대비 이 용량의 정가 대비 최소 60%대 이상 뭐 잘하면 뭐 거의 70%대까지 할인율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막 짱구를 굴려가지고 대용량으로 스페셜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까지도 그 최종 완제품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아직 없어요. 샘플까지만 제가 테스트를 했고 나오자마자 원래 만든 거 지금 막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거를 바로 마켓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난 수년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다양한 바디 로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바이오더마나 뭐 일리온 이런 리치한 초고 보습 제품 그리고 그 밑으로는 퍼퓸 뭐 바디 보습 제품도 있었죠. 향기 있는 거, 보습력은 좀 낮은 거. 중간이 없죠. 그 중간 제품의 어떤 그런 사용감. 중간이 왜 필요하냐. 저는 뭐 무조건 바디도 얼굴만큼의 보습을 잘해주는 걸 엄청 중요시하지만 이 보습력이 높아질수록 발랐을 때 그 약간 무겁고 좀
끈적거리는 거 있죠. 라이트한 것들 대비해서 그 뭔가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감수를 하면서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감수할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 리치한 거를 참고 썼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좀 건조하기도 하고 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겨울에. 그쵸? 저도 겨울에는 그렇게 리치한 거 아니면 뭐 대안이 없었어요. 중간이 없으니까. 뭐 향기 있고 좋은 것들은 너무 또 가벼우니까. 근데 이 제품은 그 사이, 제가 추천을 해왔던 초고 보습과 그때 적당한 제품들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사이 중간에서 조금은 더 위쪽으로, 조금은 더 보습이 있는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보습 제품은 무조건 필요하지만 바이오더마나 일리움급의 그런 끈적임은 좀 잘 못 참거나, 특히 같은 가족 안에서 추천을 해도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렇거나 써보니까, 내가 직접 몸에 발라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완전 딱입니다. 저는 올겨울 내내 이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몸에 딱 발랐는데도 뭐 가렵거나 트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피지라고는 정말 전혀 없는, 너무 건조한 저희 아들도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이거 쓰고 있는데 진짜 충분해요. 얼굴이든 몸이든. 이게 어느 정도의 보습이냐면, 제가 실제로 찾던 그런 바디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봄, 가을에 특히 그 실크나 또 그렇게 비슷한 그런 뭐 폴리,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소재의 스커트를 되게 많이 입거든요. 원피스나 뭐 이런 거, 뭐 롱스커트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입으면 가뜩이나 건조한 계절에 막 치마가 다리에 막 감기는 그거 뭔지 알죠? 그래서 막 치마가 막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가고 그런 아주 좀 불성사나운 상태가 되는데, 다리에 너무 옷이 막 붙어나다 보니까 뭐 속치마, 속바지 그런 거 입어도 위쪽은 어떻게 해결되는데 종아리에 막 감기는 그 불편한 거, 그건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뭔가 바디로션을 아침에 바르고 나왔는데 그런 건조한 증상을 확실히 막아서 옷이 안 감기는 정도. 그치만 너무 리치한 건 싫어. 왜냐면 겨울도 겨울인데 봄, 가을에 특히 제가 그런 옷을 많이 입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진짜 그런 제품이 정말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이거를 몸에다가 딱 충분히 바르고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입었던 그런 치마들이 감기지 않을 정도의 보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의 지속력. 근데 바이오더마나 일리움보다 무겁지 않고 그거보다 끈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니즈가 있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타사에도 이렇게 얼굴용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런 제품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얼굴이든 몸에 써보면 대부분은 끈적임을 잡기 위해서 그 피막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제가 아들 얼굴에까지도 그냥 듬뿍듬뿍 쓸 정도로 얼굴부터 전신, 등, 가슴 뭐 이런 데도 다 바르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사용감입니다. 제가 뭐 또라이도 아니고 뭐 브랜드마다 가서 뭐 이거저거 만들어 달라 스페셜 오더 징징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정말 최소 제작 수량부터 가격대 등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몸에 쓰기에는 진짜 막 퍽퍽 짜서 쓰는 그런 튜브 타입이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뭐 몇 통 비워보니까 도저히 이 용기로는 몸에 쓰기가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입구가 구멍이 되게 작아서 얼굴에 바를 때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양 조절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300ml 용량으로 출시가 됩니다. 제가 아들을 지금까지 7년을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다녔던 그런 기관들 그래서 바디로션은 전부 300ml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300ml로 출시됩니다. 적당히 쓰다가 대략 뭐 한 반 정도 남으면 제가 사용을 중단하고 또 새 제품을 깔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조한 봄까지는 이거 그대로 쭉 다 쓸 거고, 이대로 놓고 쓰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 정도 보습은 또 리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남은 거에다가 뭐 향기 나는 바디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 그런 거 골라서 섞으면 보습력이 이 자체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여름에 쓰고,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같이 항상 쓰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 섞지 않고 요것만 단독으로 그냥 쭉 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보습력 뿐만 아니라 효능 측면에서 장벽 크림의 거의 끝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보습은 이거보다 더 리치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추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올겨울에 얼굴에 발라왔잖아요. 얘도 꽤나 보습력이 높은 그런 제품이지만 이건 어떨 때 특히 더 좋냐면, 피부가 진짜 딱 만졌을 때 되게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막 그렇게 거칠거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팩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추천했던 각질 관련 제품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은 각질 관리를 하기 전에 고보습을 먼저 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단순히 보습력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때 딱 요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바디에 쓰려고 이거 샀다 그러면 얼굴에 꼭 그럴 때 써보라는 얘기예요. 보습력 자체가 부족해서 얼굴이 푸석한 그런 거는 요거 아니어도 여러분 갖고 있는 그냥 얼굴용 고보습 크림 그런 거 그냥 써주시면 보통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미 또 그런 제품을 너무 잘 쓰고 계셔서 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로 피부 자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뭐 찬바람이든 뭐 때문이든 뭐 시술 같은 것도 있죠. 손상을 입으면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심하게 건조한 느낌이란 손상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그럴 때 요거를 듬뿍 바르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단순히 보습력으로만 채워주는 그런 케어의 느낌이 아니라 피부의 그 손상이 회복이 되는 그런 개선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밤에 얼굴에 이거를 바르고 잘 때는 지금 겨울 기준 또 난방을 하는 그 실내 기준으로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림이라도 막 마구 바르지 마시고 적당량 잘 조절해서 펴발라주세요 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충분한 양을 바르셔도 되고 그렇게 바른다고 해서 막 되게 기름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양을 며칠간 쭉 밤에 이어서 한번 써보세요. 낮에는 화장을 하니까 밤에 바르는 것보다는 화장이 밀리지 않게 혹시라도 양을 좀 조절해서 쓰시고요. 피부 재생 측면에서 만족도가 정말 너무 높고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재생크림 이런 것들이 지속력이 아무래도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을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냥 이거 써주시면 돼요. 얼굴에 관리, 뭐 시술 후에 이런 걸로 보습을 하시고 낮에는 제가 병풀 에센스 같이 뿌려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같이 딱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뭐 재생 걱정, 뭐 시술 후에 뭐 바르는 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 잘 자는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테스트하는 동안은 우리 집에서 딱 3식구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대용량이 나오면 진짜 온 집안에 다 돌릴 그런 제품력입니다. 임산부도 강력 추천이고 또 태어난 아기랑 같이 써도 너무 좋아요. 임신하신 분들의 경우 복부에 바르는 걸 기준으로 최소 하루 4번 사용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한여름에도 그때는 또 이게 없어가지고 다른 거 되게 끈적임이 심한 거를 참아가면서까지 하루 4번을 발랐는데 아침 저녁에 씻고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뱃살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안 텄어요. 근데 자주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용량은 집에서 쓴다 그러면 이 작은 용량 같이 마켓 할 때 이것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작은 용량 같은 거는 갖고 다니시면서 백에 넣었다가 화장실 가고 그러면 배에 꼭 낮에 2번을 더 추가해서 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말하지 못했던 헤어 제품 있죠? 컬러 염색, 그리고 흰머리 염색, 새치 관리하는 제품들 지금 존버하신다는 분들을 제가 계속 댓글로 보고 있는데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치가 없어서 그 제품들을 테스트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머리 붙들고 다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